사실 요즘과 같이 어떻게 사회에 제가 이게 느끼는 것은 뭐라 이제 정치의 과잉 속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의 실종 이런 어떤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치의 과잉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느꼈듯이 지금의 엄중한 어떤 시절에 국가의 어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백척간두 노란의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이 이제 정치로 휩쓸려가는 이런 것이 이제 정치의 과잉이라면, 또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의 실종이 아닌가 싶은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렇게 논리가 없고 정의가 없고 도덕이 없고 뭔가 이렇게 격조가 없고 도의가 없는 이런 어떤 사회에서 그 시절에서 이게 결국은 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어떤 실종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절에 뭔가 이제 사회 혁신이라든가 나아가서 뭐 시민 운동이라든가 시민 사회라든가 뭐 혹은 협력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쩌면은 말하는 제 스스로도 되게 안일해 보이고 안일은 한가해 보이는, 뭐 지금 시기에 그런 것이 뭐 먹히겠어? 뭐 의미가 있겠어? 양진영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는 마당에 무슨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법하기도 하고, 최근에 비슷한 자리가 좀 몇 곳에 있어서 가령 이제 그 경북대에 그 무슨 사회학 무슨 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기조 이게 여는 강의로 뭐 이런 사회 혁신에 대해서 지역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적절한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되게 한가하고 뭐 이런 것을 느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누구라도 뭐 그런 거예요. 아주 우리가 얘기했던 누구라도 사과나무는 심어야 되고 소는 키워야 되고 뭐 해놔야지 이 시기가 지났을 때 또 다른 우리가 이제 깊은 어떤 아주 깊은 민주주의, 또 넓은 민주주의, 또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준비되고 밭을 우리가 갈아넣고 일궈놔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의 위기나 또 사회가 항상 이렇게 역전되고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듯한 이런 것은 결국은 아주 삶에서의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고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저는 그 대구시민재단의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는 대구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어떤 시민운동의 초기부터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또 이렇게 지난 현 정부 그 전 정부 때 사회혁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 이철호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전국에 좀 책임을 져왔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뒤에도 약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책 실험을 한번 한 4, 5년 좀 해봤던 그런 이렇게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맡거나 혹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를 중심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것을 좀 우리가 없앴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남겨두고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해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NGO 센터, 이게 울산에도 있었죠. 이게 뭐 NGO 센터, NPO 센터, 공익센터 이런 이름으로 했던,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깔고 시작하고 했던 그런 흐름 중에 또 있었고, 대구에서도 뭐 그런 것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 지원조직협의회 이름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조직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고, 초대 또 제가 대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대구를 거점으로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해왔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 혁신인데요. 뭐 사실은 우리 뭐 대표님도 계시고 또 오랜 기간 울산에서 활동하신 그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여러 개 선생님들께 사실은 뭐 좀 다 하시는 얘기 좀 하는 것 같아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회혁신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제 난제의 어떤 시대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어떤 상태가 아니냐, 우리 사회가 우리 주체들이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어떤 복잡성이라든가 어떤 급변성이라든가 또 특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런 어떤 것,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를 뭐 짧게는 뭐 한 3만 년, 뭐 길게는 또 뭐 몇십만 년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인간의 어떤 사고 체계, 인지 체계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뭔가 이제 빨리 변하고 또 많은 것을 습득해야 되고, 또 인간의 의지로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의지 밖에서 그러한 사회가 스스로 변한 듯한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이런 인지 부조화, 어떤 이런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복잡하고 모호한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의 특징이 뭔가, 이런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뭐 첫 번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대로 정의를 내리면은 그 문제는 뭐 다 거의 풀렸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는 순간 갈등의 요소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니까, 사회 문제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보면 이익을 보는 계층과 또 불편함과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그것을 정의를 해낸다는 것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의해내는 것이니만큼, 설령 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것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뭐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 뭐 우리 학생들이 대자보도 붙이기도 했었고, 또 사실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강탈을 한 거잖아요. 공정, 현 정부, 지금은 이제 이 정부가 현 정부인지 뭐 지난 정부인지도 헷갈린, 어쨌든 간에 이 정부도 사실 공정을 매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누가 부르짖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 다수가 공정에 대해서 목말라 했는 거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무슨 서양사잖아요. 그게 뭐 알고 보면은 그건데, 또 우리가 배웠던 얘기를 또
샌델 교수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기도 한데, 근데 뭐 쉽지 않은 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집에 우리가 모두 다 한 권씩 다 갖고 있는데 뭐 한 3분의 1 읽고 이제 다 이렇게 넣어둔 거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만큼 뭔가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인데 그걸 역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요 자료도 제가 이렇게 오늘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게 최근에 아주 괜찮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썼는데,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성착취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생태계를 뭔가 그게 불편한 용어지만 뭔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요즘은 이제 뭐 N번방, 뭐 텔레그램 이런 얘기가 최근에도 오늘 또 뭔가 뉴스가 하나 나오던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현재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 텔레그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냐? 아닌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뭔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음증부터 과학기술이 결합돼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사회 문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자료들은 그 한 2주 전, 3주 전에 어디 제가 신문에서 가져온 자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행복한가 이래 보면은 이게 옆에 그 울산이 요 정도가 울산인가요? 예. 그죠? 그러면은 울산은 굉장히 행복한 걸로 나오네, 그지야? 부자도 있어요. 예.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대구 이쪽이, 제가 대구 보려고 가져왔던 자료인데, 하여튼 뭐 우리는 행복한가? 아니 이거 결국 상대적인 거죠. 울산의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닌 거잖아. 이게 이제 한국 내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한 거니까. 그럼에도 대구 경북은 굉장히 유엔 자료에서 이렇게 한국이 지방별로 나와 있어요. 옆에 거는 유엔 자료고 이거는 한국 자료입니다. 두 개 자료를 제가 합친 거예요. 이건 한국 자료. 어디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아마 경향신문일 겁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두 중에 어디 걸 제가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뭐를 가지고 결합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울산이 성인인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니까 GRDP로 따진다면 뭐 당연히 뭐 울산이 여기 약간의 그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GRDP만을 쓴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지수를 좀 집어넣었던데, 그까지는 제가 안 가져왔고, 하여튼 여기 대구 강의를 하다가 대구를 보려고 가져왔던 건데 울산은 이쪽 지역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그 사회 문제가 이제 그러하다. 특히 저는 이제 사실 탐욕과 공포 이런 얘기를, 말 자체는 굉장히 뭐 좀 격렬한 단어긴 한데 결국은 이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못하더라도 내라도 한번 잘해보고 돈 벌고 싶은 이 어떤 욕망에서 남들 하는데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예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뭐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 저희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 때 얘기를 한 거는 제 스타일상, 성격상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칠 때, 지금 또 누군가 내인데 윤 대표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 해 놓으면은 몇 년 뒤면 이게
뭐 엄청나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그거 뭐 웃기지만 사기치는데 무슨 이럴 것 같은데 어느 누군가는 그게 돈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 사람 물론 이제 그냥 관심에 있어서 한 건데 그러면은 자기만의 어떤 욕구 충족과 욕망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하는데 엄청난 그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이런 데 보면은 뭐 수만 대의 컴퓨터 설치해 놓고 엄청난 전기를 한 도시가 써야 할 전기를 이제 다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의 뭐 어떤 이런 그 태행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의 문제로 이렇게 많이 요즘 찾더라고요. 좀 먼 거리기는 같은데 사실상 어떤 개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면은 왜 이런 것이 잉태되었는가?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 이제 보더라는 거죠. 교육의 문제의 핵심이 사실은 공포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만 못했을 때의 어떤 위기감, 불안감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제 어떤 뭐 공유지의 어떤 비극이라든가 뭐 혹은 협치나 뭐 이런 것에 이제 부족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인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제 국가나 시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100여 년 이상 국민들에게 해결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금 뭐 하면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호한다고 한 거고 시장은 효율과 합리가 이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실패를 한 거고 국가와 시장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 공간이 너무 넓다 이런 것이고 또 논리적으로 또 보더라도 국가와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한 100여 년의 어떤 삶 속에서 뭐 증명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사회혁신에 대한 것은 뭐 이게 뭐 어쨌든 경제에서 좀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사회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충족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 난제를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어떤 방식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사회혁신은 저는 1800년대 뭐 이럴 때부터 결국 사회혁신의 움직임들은 있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어떤 이게 이게 중요한 어떤 움직임은 뭐 예를 들어 협동조합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 이런 것을 이게 살아가기 위한 협동조합을 곰곰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기막힌 경제 논리인 것 같아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경제 시스템을 생각해냈을까? 저도 뭐 협동조합은 만들기도 하고 뭐 이사장도 몇 년 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기도 하고 지역에서 뭐 협동조합 협의회 뭐 대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이게 결국 사회 혁신인 거잖아.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 거죠. 사실 시민운동
시민운동이나 뭐 NGO, NPO 이런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사회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시민 주도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례를 좀 예전에 뭐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델이 있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한국 사회는 되게 대립적으로 사실 성장해온 거지 않습니까? 80년대 예를 들어서 NPO라는 말 자체도 이제 비정부 기구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애초에 사용했냐면은 정부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사회학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NPO 이러면 우리가 정부를 반대한다 이런 개념 우리가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아닌 영역에서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됐고 NPO도 기업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기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뭔가를 활동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있었는데 한국에는 이제 저항적 의미가 굉장히 강했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시민사회는 공격하고 문제 제기하고 정치와 정부와 기업은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밀리다가 수용해서 겨우 조금 해결하고 가능하면은 숨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3, 40년을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그렇게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는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가 문제의 어떤 해결의 어떤 출발점이 되게끔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사례 중에 재밌다는 표현보다 의미 있게 보는 대구 서쪽인가요? 서쪽에 보면은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이제 고령 지역 지나서 합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낙동이잖아요. 여기 이제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은데 독수리가 이제 월동을 하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철새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쪽에 이게 월동하는 게 100여 마리 정도 100여 마리인가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오는 독수리는 독수리 집단 중에 가장 약한 집단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집단은 이렇게 멀리까지 안 와도 되는 거죠. 이게 저 위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뭐 계속 내려오는데 약한 집단은 멀리 밀려서 내려오고 강한 집단은 가까이에서 먹이를 먹는 어쨌든 간에 약한 집단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독수리 식당 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민간에서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생태운동 하는 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참여해서 지금은 좀 잘 된대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처음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독수리 식당 하기에 저는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겨울에 낙동강 강변이 되게 좋잖아요. 강변에서 뭔가 캠핑을 하는 건가? 그러면서 무슨 그 제목을 독수리 식당이라고 했는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어떤 독수리 그게 이제 독수리의 어떤 생명만 지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전체 어떤 생태계를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굶어 죽는 독수리가 굶어 죽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환경운동가들 관심 있는 몇 명이서 들어가다가 이제는 기업, 기관, 공공기관 전체가 들어가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윙택을 붙이지 않습니까? 날개에 이제 이게 날개가 부러졌던 독수리를 고쳐서 다시 날려보내고 이런 것을 이제 표시를 한다고 하던데, 지난해 보냈던 독수리도 오고 그 지난해 보냈던 독수리도 오고 이렇게 이제 그 넘버가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게 집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뭐 혁신한다고 이렇게 혁신이 되는 거냐, 뭐 그 정도가 되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상 어떤 그 하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어떤 변환을, 그 전환을 어떤 고민하는, 이렇게 사회혁신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환적 사회혁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게 정치적 환경 이게 상황과 맞물려서 뭐 사회 대개혁, 뭐 사회 전환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제가 아쉬운 거는 대개 이제 지금에서 전국적인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되는 어떤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 이슈는 아주 강하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87년에 20살이 돼서 87년 6월 항쟁을 이제 경험을 20살 때 해봤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수개월을 우리가 거리에서 뛰어다녔지만은 사실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가 있었는지 머릿속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에 뜨거웠던 6월 항쟁을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그 열정만큼의 변화되는 개헌 내용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기억이 저희한테는 없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생한 헌법이 현재의 헌법이었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어떠하다는 관심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없었던 거죠. 저는 크나큰 우리 뼈저린 우리의 어떤 반성 성찰의 저거라고 보는데, 지금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대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표층에 있는 그것만 보다 보면 또다시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에 한계로 지적했던 그것을 우리가 3, 40년 뒤에 보면 그때 2025년에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전환적 사고를 했더라면은 차별과 차이와 격차와 이런 어떤 사회적 난제 속에 빠진 사회적 딜레마, 소셜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 사고를 했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이렇게 이런 사회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일한 한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고민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빙 랩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결코 어느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사실 뭐 리빙 랩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뭐 풀어보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얘기로 뭐 생활 실험실 뭐 이런 정도로도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하고, 또는 뭐 협업 실험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뭐 리빙 랩 이거 말도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 뭐 한 게 아니라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생활 실험실, 뭐 사회 문제 실험실, 뭐 사회 문제 해결 실험실, 뭐 사회 문제 도전 실험실, 뭐 이런 어떤 협업 모델,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시는데, 결국은 저는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은 이런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 몇 년, 한 4, 5년 동안 실험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그 지금 없어졌는데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그 대구는 유명하게 자갈마당, 뭐 부산의 완월동, 뭐 어디 서울인가 어디 청량리에 588 뭐 이런 게 있었는 거죠. 대구에 이제 자갈마당이었는데 한 4, 5년 전에 이제 없어졌어요. 다 완전 집창촌을 폐쇄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저도 어쨌든 조금씩 개입을 했었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 폐쇄할 건지, 특히 이제 폐쇄한 이후 그 공간,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실 저는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냥 재개발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밀고 그 안에 아파트 짓고 뭐 분양하고 끝내고 이 방식은 하지 말자, 뭔가 하자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밀고 아파트 짓는 걸로 그래 됐는데 자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안에 역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건 또 달리 봐야 되고, 그 안에 역성의 어떤 구조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승화시킬지도 연구를 해봐야 될 거지만, 그냥 밀고 어떻게 가는 거는 이거는 개발업자에게 그냥 이익을 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는 도시의 그 큰 공간에 대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해보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에게 뭐 집단적인 항의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여러 이해가 막 걸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뭐 갈등도 생각하고 하던데, 결국은 중요한 사례임에도 잘 못 풀었던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곳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모델 이제 이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갔지? 리빙랩이라는 것이 다양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형 리빙랩일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수준에 맞게 미션 기반의 리빙랩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연구 기반의 리빙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연구를 열심히 해보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울산 이게 과학기술 대구에 디지스트가 있고 울산에 유지스트인가 뭐 있잖아요. 유니스트 있고 포항도 있고 뭐 이렇게 전국에 있는데, 대구 디지스트에 한번 찾아갔었어요. 뭐 그냥 무식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학생들 중에, 대학원생들 중에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과학자가, 기술자, 과학자가 있을 것이다. 사이언티스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동아리도 찾아보고 뭐 교수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 뭐 드론을 만들더라도 그 드론을 가지고 돈 벌겠다고 만드는 과학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회 문제, 뭐 지금은 이제 아니지, 뭐 예를 들어 뭐 그 제초제를 열심히 뭐 잘 치거나 뭐 어쨌든 혹은 군안 구조를 위해서 드론을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만드는 과학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실험을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뭐 연구 리빙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것도 시도를 좀 해보고 했었고요.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단어인데 공동체 리빙랩. 뭐 우리가 밥집, 동네에서 밥집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밥도 챙겨주고 뭐 뭐 어제 직장 가서 도시락도 해주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동체 리빙랩이라는 거죠. 밥집 만들어내고 반찬집 만들어내고 뭐 공동 육아하고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공동체 리빙랩이 아니냐. 또 요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기반의 리빙랩,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뭐 AI든 뭐 모든 게 지금 사실 그 바탕에는 데이터가
바탕이 되는 거죠. 뭐 챗 GPT도 뭐 데이터 없이 지가 뭐 언감생식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는 다양한 어떤 층위와 차원에서 리빙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구축해보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리빙랩 생태계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한 도시의 도시 차원에서의 리빙랩 생태계, 연구자, 사회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 대학, 또 자원과 있는 자산이 있는 공공기관, 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이게 이 컨트롤은 무조건 시민단체가 해야 돼요. 행정은 지원 조직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격가지로 뭐 정치가 있든 지방 정치가 있든 이런 어떤 리빙랩 생태계를 만들어보는 이런 것이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 정도가 가면은 연구나 기본 어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그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현장에서 실험해서 시스템의 변화까지로 가보는 어떤 전과정을 우리가 한 도시에서 해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도 메머드급 문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그 전국의 대학이 이제 뭐 꼽히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렇게 이제는 동시에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대학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벌써 문 닫은 대학이 여러 대학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정부에서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지역 차원에서 리빙랩을 만들어 본다면은 대단히 소중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의 리빙랩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설계를 해볼 수가 있다. 저는 지역 언론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관심 가지게 해주고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어떤 맹아적인 모델이 있다면 드러내주고 조명해주고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했던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인데 그 울산에서도 그 한 2년인가 했었고 그 대구에서도 했었고 처음에는 대구와 처음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의 10개 지역의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요거는 주민,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행정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계 이런 어떤 그야말로 연구 리빙랩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들이 모였고 거기에 각 지역에 있는 저희와 같은 단체가 비영리 단체 기관이 중추 역할을 해준 거죠. 대구시민재단, 울산 그 리빙랩 대표 이런 어떤 기관들이 중추 역할을 해주고 이 그 협업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부터 4년 동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험을 해왔는데 저는 이 모델이 많이 주목하진 않는데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소중한 모델이라고 계속 저 혼자 그냥 역설하고 다닙니다. 어느 누가 공공기관들을 그만큼 움직여 본 사례가 사실상 한국에 어디 있었느냐. 동시에 거기에 민간이라든가 연구자라든가 그 시민들이 이만큼 사회 문제를 위해서 각각의 리빙랩을 수십 개 리빙랩을 만들어 본 사례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사례인데 소중하고 중요한 사례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일시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이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 10년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은 진짜 모델이 만들어지겠다. 공공기관들도 가령 이제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제 주로 이제 큰 게 가스공사라든가 옛날에 이제 부동산원이라든가 뭐 사학진흥재단, 뭐 한국장학재단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를 장사치로 봤어요. 그러니까 의뢰이 찾아오는 왜 프로포즈를 제안하고 돈 받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는 찾아가니까 정말 진짜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는데 그 현관까지 뛰어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현관에 나와서 거기서 서서 대화를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원이. 자존심 상하고 제가 무슨 뭐 장사치가 뭐 나쁜 건 아니지 어쨌든 간에 뭐 삥 뜯어도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존심 상하던데 속으로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진짜 1년도 안 돼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령 1,0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지역에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대구에 사례가 없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있습니까?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왔고 지금 가장 열심히 하는 데가 부동산원이 가장 열심히 현관에서 저를 냉대했던 사람. 이게 그분들도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정부에서 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부가 시민사회로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을 떠나서 이제 범죄시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에 이제 하고 저희들 사업했던 것도 이 정부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정말 사사치 감사를 했었습니다. 뭐 한번 잡아보려고. 근데 다행스럽게 10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전혀 없었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냐고 감사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한 4, 50억 정도를 1년에 이게 썼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소중한 어떤 리빙랩의 경험이고 이제 가능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느꼈는 거는 이런 중추기관의 사회적 신뢰더라는 거죠. 기관이든 그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든 이 기관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저 기관이 삥 뜯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시민의 힘이 성장되는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다, 기관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나머지 기관들이 사회적 신뢰가 쌓이는 순간 열심히 믿고 따라오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대구은행하고 지금 IM뱅크인데 대구은행하고 유린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 것도 대구은행이 언제 뭐 저희들을 믿었겠습니까? 한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조금씩 돈을 태우더라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다가 지난해까지는 한 2억 정도를 우리인데 넣고 같이 공동 사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들도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년 말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런 지역의 은행도 사실은 모델이 좋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사실 한 은행이 2억 원을 한 단체 무슨 뭐 복지나 뭐 어떤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정도 돈을 쓰려면은 보니까 담당자부터 그 안에 기금위원회, 무슨 성과평가위원회, 무슨 이사회, 뭐 대외 무슨 뭐 위원회, 공익위원회까지 다 통과를 해야 돼.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자기들이 이제 매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런 모델이 자기들도 좋은 거죠. 뭐 그야말로 뽀대도 나고 뭐 성과도 있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고 또 자기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신들이 1,000만 원을 투입하면 우리는 그 10배의 홍보 효과를 드리겠다. 우리가 홍보해 드리겠다. 당신들이 스스로 홍보하기는 좀 멋쩍지 않느냐. 우리가 다 해주고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역을 설득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 협업 테이블을 했고요. 뭐 이건 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저희 대구 시민재단이 했던 근데 여기 약간 통계는 좀 약간 몇 년 좀 지났던 건데 우리가 시민재단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국고나 뭐 지방재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 지급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저희들이 직접 벌었던 돈입니다. 기금을 조성했던 돈만 통계를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은 일철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했던 것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배분을 했다. 이렇게 배분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작은 단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정산을 일체받지 않았거든요. 지원을 하는 순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술을 사 드시든지 뭐 도박을 하든지 노름을 하든지 뭐 어디 놀러 가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심 가지지 않는다. 다만 사업 끝나고 우리에게 한 5분만 와서 뭘 해서 잘했는지 자랑만 해달라. 서로 일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봤는 게 있고요. 또 요게 울산에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랐는데 사회혁신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잖아요. 사회혁신가가 한 도시에 가령 100명이 있다, 50명이 있다고 치면은 매년 5명씩 10년이면 50명이 되는데 하면은 그 정도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변화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15년부터 했네요. 그 전에 한 몇 년을 한 2년을 이런 사업을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느 순간 돈이 2014년도에 1억이 들어왔습니다. 한 2년을 지역에서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소문에 소문을 나겠죠. 윤종환 전마 요즘 맨날 돈만 얘기하는데 무슨 혁신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 이 소문에 소문을 넘어가다가 누군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1억을 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사회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매월 한 120만 원 정도,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를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절대 정산을 받지 않고 다만 분기별로 모여서 우리가 동행위원회라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입니다. 한 10명 정도 있는데 같이 그 선정된 사회혁신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렵더라, 뭐가 해결 안 되고 있다, 뭐가 좋더라 이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보자는 논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느 기관에 어느 기관이 움직이면 그 문제는 해결될 듯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지금도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분 빼고는 다 지금 30대 이제 40대 초반 되고 있는 청년들이고 한 분은 지금 저보다 나이 많은 한 명인데 이런 것은 울산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가 요건데 이것도 대구 청년 NGO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재정은 지금은 꼴통 비슷하게 변해가 이상하던데 현 대구시장 말고 그전 시장이 재선까지 했는데 그 권영진 시장이 초선 때 대구 시민단체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 세대 교체가 안 된다. 일할 청년이 없다. 뭐 또 돈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을 NGO로 보내달라. 하니까 시장이 오케이.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할래?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그러면 시민재단에서 맡아달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져온 거죠. 요거는 NGO에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두 번째, NGO는 청년이 필요하다는 가설.
그럼 두 개를 매칭을 제대로 시키면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청년들을 신청 받죠. 받아서 개별적으로 면접을 다 했습니다. 이게 공고를 내면은 청년들이 한 7, 80명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무작정 원서 내는 사람들이고 한 3, 40명 정도는 관심이 가지는 청년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매년 한 15명 정도를 뽑아내야 되는,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면접을 다 면접을 했고, 그리고 관심 가지는 단체를 다 파악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단체는 어떤 청년이 필요하다는 그 욕구를 또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칭을 해서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6, 7년 정도 했지 싶은데 거쳐간 연인원은 한 150명 뭐 이런 정도인데 현재 여기에서 거쳐가서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리고 대구 지역에 지금 캠페인하고 뭐 시위하고 플래카드 들고 기자회견문 읽고 하는 청년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농담이 아니고, 예, 지금 그 대구시장 뭐 나가라고 박정희 동상 뭐 반대하고 하는 청년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갔다. 그때도 대구시에서는 저인데, 아니 대표님, 대구시 돈으로 이거 하는 프로젝트에 그때도 청년들이 대구시장 비판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앞에서 시위를 하세요? 이러면은, 아니 그것도 교육이다. 캠페인도 교육이고 시위도 교육이고 성명서 쓰는 것도 교육이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내인데 얘기해라. 하여튼 어째서 제가 버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버텼는데 이 사업도 지방 재정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한번 뭐 안 되면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두 명이라도 해보시면 꾸준하게 하면은 정말 울산의 미래가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자랑했고요. 뭐 이 정도로 좀 제 얘기를 뭐 1시간 조금 안 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어떤 시민의 참여 없이 과연 이게 풀리느냐 이런 것이고, 또 풀리더라도 진짜 우리 사회의 어떤 진짜 깊은 어떤 민주주의, 일상 속에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 참여,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길이 아닌가 싶다는 말씀으로 일단 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